이게 가능해요. 지금 보시면 이거 안 믿으실 것 같아가지고 자 이거예요. 자 보시면은 다 샀어요. 다 120분 중에 18명이 계약을 한 거고 이 부분은 자 여기서 이거는 본인이 찾으셨어요. 신당은 외국인들이 정말 유입이 많은 도시고 요즘 워낙 핫한 도시고 그렇기 때문에 평당가가 지금 이면도로에 있다라고 해도 한 7천에서 8천만 원이 넘는데 4,600이요. 평당 4,600만 원에 이제 매입을 하셨는데 말이 안 되는 금액에 진짜 사신 거예요. 제가 지금 이제 외도면을 운영하고 있어가지고 네네. 이것도 지금 이제 에어비앤비로 운영할 건데 호스텔로 용도 변경을 할 예정이고요. 네, 호스텔 용도 변경해서 이제 에어비앤비로 풀로 돌릴 생각입니다. 사실은 저희가 이제 외도면을 하다 보니까 월세를 제 두 개를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두 개 운영하다 보니 이제 월세가 나가는 게 사실 좀 아까워진 거예요. 저희가 이제 3개월 정도 됐는데 월세를 내고도 이제 저희가 이익이 생기니까 이제는 사람이 간사하다고 처음에 매물 구할 때는 매물만 있으면 감사합니다 하고 했는데 저희가 하다 보니 월세가 아까워서 근데 월세가 저희가 한 250 가까이 나가거든요. 그럼 그 월세가 250이면 5억 이자네? 그러면 4개를 돌리면 10억 이자네? 지금 옆에 계시는 이제 수강생 분이 가지고 왔던 자료인데 총 한 12억 정도 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자금 조달 계획은 매매가 80% 공동담보까지 해가지고 거의 100% 대출을 쓰는 거고 한 달에 이게 맞죠? 신당동에 지금 이 임대료가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이거보다 훨씬 더 하거든요. 근데도 되게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도 영원으로 투자해서 한 달에 500만 원이 남는 케이스 맞죠? 저 진짜 불인이었어요. 저 부동산 공부한 지 1년이 안 됐고요. 저 영끌남님 알기 전에 강의 한 3개월, 6개월 이렇게 부동산 공부를 하게 된 건 제가 사실은 갑자기 둘째가 생겨가지고 하던 사업도 다 접고 수입도 줄고 막막해진 상황이죠. 왜냐면 둘이 벌다 혼자 벌어야 되는데 애들은 둘이 되고 그러니까 막막해서 애기 저 이제 전 먹이면서 부동산 공부했고요. 사실 이것 오늘 이제 건물을 실제로 매수하신 네 바이림입니다. 좀 몇 가지 질문을 드려볼 거예요. 건물 투자에 어떻게 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셨는지 되게 궁금해요. 사실 저는 이제 사업을 하고 있었고요. 제가 직업이 이제 인테리어 디자이너라서 그쪽 사업을 하다가 네. 갑자기 이제 아기가 생겨서 네. 사업을 접고 이제 그냥 집에 들어앉게 됐죠. 네. 현금 흐름이 사실은 필요했고 제가 이제 외도민을 오픈해서 지금 2개 운영하고 있고요. 이제 오픈하고 운영하다 보니 그 들어가는 월세가 이제 운영비가 너무 이제 사실 조금 아까워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저희가 이제 2개 운영하는데 금액이 한 250 조금 안 되거든요. 네. 그 월세면 이게 5억 이자네? 4개면 10억 이자네? 그럼 우리 건물 사볼까? 약간 신랑이랑 이제 그렇게 얘기가 돼서 우리도 한번 사볼까가 돼서 이제 시작하게 된 거죠. 영끌남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알게 되셨나요? 그러니까 애기 임신하고 나서 사실 부동산 공부를 좀 많이 시작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작년부터 공부를 좀 하고 있었던 거에 이제 알고리즘으로 사실은 영끌남님이 처음에는 떠서 네. 제가 영끌남님 사실 초기 때부터 인스타를 팔로우하고 보고 있었거든요. 네. 처음에는 뭐야 이게 진짜 된다고? 약간 이렇게 시작을 했죠. 근데 이제 인스타가 점점 올라오는데 진짠가? 근데 저는 약간 부정적으로 보기보다는 와 이거 진짜 근데 이렇게만 실현되면 진짜 좋겠다 로 약간 긍정적으로 좀 보긴 했었던 것 같아요. 건물 청소하시는 것도 보고 뭐 매수하시는 것도 보고 뭐 중고나라에서 1억에 해가지고 물건 사시고 신랑이랑 이제 그렇게 계속 이제 얘기를 하게 됐죠. 저희 신랑은 계속 사기라고 했고 저는 약간 믿고 계속 받고 그러다가 컨설팅이 진짜 갑자기 떴는데 대출만 되면 해결이 되는 거니까 최대한 싸게 대신에 조건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최대한 금매를 잡을 것, 탁강 있잖아요. 감정가보다 매매가가 낮은 물건을 잡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대출이 8, 90%가 나왔다는 가정하에 나머지 이제 잔금에 대해서는 다른 담보나 기보라든지 신고 이런 거 사업자 대출로 땡겨오면은 사실상 영원 투자가 가능하다. 가능만 하면 저희도 이게 진짜로 된다면 해보고 싶다. 왜냐면 솔직히 이자 대출 이자는 솔직히 겁이 났는데 이자를 내고도 되는 수익을 발생하는 현금 흐름 파이프가 있으니까 요거를 세팅할 수 있는 건물을 사면 월세를 내는 거를 이자로 내도 저희한테 땅이 남고 건물이 나오니까 그래서 그렇게 접근을 했고 네. 신랑은 처음에 사기라 했는데 저희가 일단은 이제 에어비앤비가 수익이 나니까 그럼 뭘 사도 수익은 될 테니 해보자로 이제 꼬셔서 컨설팅을 가게 된 거죠. 나이가 저희가 적진 않아요. 네. 40대 초반이고 근데 저희가 그렇게 막 투자나 이런 게 관심 있는 사람들은 아니고 정말 열심히 일해서 근로소득으로 돈을 모으는 스타일이었는데 갑자기 아기가 생기면서 이렇게는 안 되겠다. 그러면서 투자로 눈을 돌렸고 그러다 보면서 신랑이랑 계속 많은 얘기를 하긴 했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영끌남님이 이런 방법을 제가 이제 신랑 계속 설명을 했죠. 인스타도 보여주고 저희 신랑은 제가 약간 너 너무 맹신한다 사람 믿으면 안 된다. 왜냐면 솔직히 저희도 불인이라 부동산 공부 제대로 한 지 1년 정도
또 안 됐어요. 솔직히 탁감이란 단어나 이런 사업자로 대출을 가능하다는 것도 사실은 영끌남님 거 보면서 알았거든요. 제가 저희 주변에 이제 부동산 오래 하는 친구들도 잘 알거든요. 근데 제가 되려 그 친구들한테 야, 사업자 대출로 대출이 되는 방법을 왜 나한테 안 얘기해줬어? 그랬더니 이제 친구들은 다 대출이 너무 무리하게 받는 건 위험하니까 라고 얘기를 했었고, 근데 또 영끌남님 걸 보면 실험만 되면 되겠는데? 사람들은 강의팔이다 이런 거 하면 진짜 돈 버리는 거다. 저희 신랑도 저한테 똑같이 얘기했거든요. 제가 그 앞에 이미 강의를 몇백만 원을 썼고 외도민 들으면서도 강의비를 썼고, 근데 이걸 하면서 컨설팅 비용도 또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너 이제 작작해라. 너 이제 1,000만 원 정도 들어간다 했는데, 저는 사실은 강의를 듣는 부분에 있어서는 강의로 제가 그 돈을 줌으로써 그 사람의 시간을 제가 산다고 생각한 거예요. 왜냐면 영끌남님의 경험치와 투자한 경험치를 한 번에 저한테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200만 원이랑 컨설팅 비용을 내면서 영끌남님의 10년의 경험치를 살 수 있다면 나쁜 딜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강의를 계속 들었었던 거예요. 왜냐면 제가 나이에 비해 진짜 부동산 기초 지식이 없어요. 그래서 부동산 강의를 계속 들었고, 그러다 보니 영끌남님 컨설팅까지 듣게 된 거죠. 부동산 강의 듣다가 컨설팅을 신청하신 케이스. 네, 부동산 강의를 들었을 땐 진짜 기초 잔지식, 그냥 계약서 어떻게 써야 되는지, 네. 전세 계약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만 배웠는데, 실질적으로 저희한테 도움이 되는 거는 뭘 저희가 사고 팔아야 알겠더라고요. 아무리 머리로 계약서 쓸 땐 이거 해야 돼. 근데 정작 모든 사람이 그렇잖아요. 내가 경험해보지 않으면, 듣는 건 아는데 막상 계약서 내고 보니까 이거 그래서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진짜로 야수의 심장으로 지른 거죠. 부담감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위압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없으신 편이잖아요. 그렇죠. 사실 저는 살면서 대출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진짜. 은행을 가서 대출을 받아본 적도 없고요. 네. 신랑 명의로 조그만 건 있긴 한데 그걸 뭐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뭘 해보자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았거든요. 대출도 없던 제가 매매가 거의 100% 대출을 지금 준비 중이거든요. 풀 내버리시네요. 네, 사실 저희 공사비만 들고 있긴 해요. 왜냐면 이제 호스텔로 용도 변경을 해야 되니까 전체 풀 공사비는 있어야 되긴 해서, 그 이제 영끌남님 취지는 좀 안 맞죠. 뭐 네. 단돈 1,000만 원, 약간 기본만 해야 되는데 저희는 이제 저희가 아예 호스텔을 운영할 거여서 기본 다가구, 이제 썩은 다가구이기 때문에 네. 걔를 싹 다 고쳐야 되는 비용 정도는 솔직히 갖고 있는데, 매매가는 사실은 다 대출을 지금 저희는 지금 기다리고 있죠. 사실 영끌남님 믿고 그냥 지른 거예요. 안 되면 대출을 진짜로 여기저기를 다 연결을 해주시니까. 네, 그리고 탁감도 어쨌든 매매가가 있으니까 탁감이야 당연히 110%밖에 안 나오는데, 네. 은행에서도 좋게 보고 있고, 저희가 아직 잔금이 조금 일정이 좀 길어서 뭐 아직 실행은 안 됐지만 네.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계약서 쓰고 저희가 중도금 들어갔고, 지금 건축사님들이 실측해서 네. 변경전 도면 그리고 있고요. 네, 잔금 치고 저희 바로 용도 변경 서류 넣고 네. 그리고 바로 공사 시작하려고요. 야, 좀 축하드린다는 네, 말씀 감사합니다. 드리고 싶습니다. 소감은 좀 어떠신가요? 사실 쉽게 구한 물건은 아니에요. 제가 영끌남님을 엄청 귀찮게 했어요. 왜냐면 사실 영끌남님이 주시는 물건도 좋은데 네. 그건 진짜 사놓고 나면 팔면 매매가가 그러니까 차액이 바로 이제 실현이 되는 건데, 네, 맞아요. 저희는 사실 현금 흐름이 너무 필요했거든요. 왜냐면 제가 지금 애를 키우던 거의 육아휴직가 아닌 휴직이다 보니 네. 약간 호스텔, 숙박업이 가능한 물건으로 찾아봐야 되니까, 약간 저는 제가 좀 뒤져서 영끌남한테 계속 이거 괜찮아요? 저거 괜찮아요? 이거 대출 얼마나 될까요? 컨설팅 한번 받고 대출이 안 돼도 솔직히 저는 뻥 뽑은 거죠. 왜냐면 진짜 바쁘신 거 알거든요. 뭐 자야 당연히 낮에 보내죠. 그럼 이제 업무 끝나고 저녁 때 당연히 회신을 주시는데, 그래도 빠지지 않고 그거에 대한 피드백을 계속 주세요. 아, 이건 괜찮은데 이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저건 괜찮은데 요게 안 돼요. 이거는 약간 이제 풀대출 받으셨을 때 이자가 괜찮으시겠어요? 수익이 안 날 것 같아요. 약간 이런 식으로 피드백을 좀 주셔서 저는 정말 다 봤거든요. 제가 진짜 부동산 다 뒤지면서 모텔도 저는 종로에도 몇 개 보고, 진짜 썩은 모텔도 보고 다가구도 보고 막 그렇게 해서 물건을 계속 뒤밀었어요. 호스텔도 어쨌든 해야 되니까 용도 변경되는 물건을 뒤밀었을 때 오케이, 이거 괜찮은데요? 저 그럼 질러요? 그렇게 하고 간 거예요. 근데 진짜 물건을 솔직히 진짜 많이 좀 뒤지긴 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접 물건을 발품을 팔아서 찾으신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클람님이 따로 이렇게 찾아서 주시는 물건이 아닌 직접 찾으신 거다 보니까 더 좋게 봐주셨던 것도 없잖아 있었을 것 같아요. 저의 생각으로는. 그쵸. 근데 저희는 어쨌든 성격이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그냥 단순한 건물주가 아니라,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이제 외도민을 할 거고, 네. 외도민을 해서 현금 흐름이 나올 수 있는 물건이어야 하고, 근데 그게 또 명의가 해결돼야 되니까 호스텔도 용도 변경이 가능한 물건이어야 되고. 근데 그렇다고 제가 돈이 많냐? 돈이 없어요. 저희도 어쨌든 10억 전으로 되는 물건이어야 해요. 네. 근데 또 조건이 서울 사대문에 2호선 라인이어야 해. 솔직히 쉽진 않았죠. 그래도 제가 여쭤본 물건 중에 절반 이상은 괜찮다고 해주셨어요.
솔직히 영걸남님 덕분에 제가 이제 부동산을 조금 보는 눈을 단기간에 좀 많이 키운 것 같긴 해요. 사실 제가 좀 종합적으로 들어봤을 때 아이린님이 직접 발품을 파셨던 그 스스로 노력하신 부분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상당 부분 기여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네. 고생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근데 사실 그걸 영끌남님이 계속 뭔가 피드백을 해주고 놓지 않으시긴 했어요. 저희 관리를 계속 해주신 거죠. 개별적인 질이나 이런 거 정말 사소한 것까지도 다 알려주세요. 제가 사실 이거는 무슨 말이에요? 라고 물어보는 단어들도 있었어요. 무슨 단어인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네. 여기선 이게 뭘 의미하는지 제가 잘 모르겠다. 네. 그때 뭐 그런 것들에 대한 것도 설명을 좀 잘 해주시고 저 솔직히 진짜 불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첫 부동산 계약인데 네, 건물을 산 거죠. 건물을 샀고 그걸 또 용도 변경까지 해서 네. 외도민으로 신고까지 해서 네, 이제 운영하실 네 계획인. 숙박업 운영을 하려고 하는 거죠. 와 대박이다 진짜. 네, 네, 대박입니다. 네 그렇긴 하죠. 컨설팅에 대한 소감은 어떠셨어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신랑이랑 저는 이제 40대 초반에 그냥 평범한 진짜 그냥 두 아이 그러니까 엄마 아빠거든요. 진짜 네. 열심히 일해서 돈 모아서 집을 사고 그 집을 사서 그 집을 대출을 갚는 거 뭐 그렇게 저희 목표였던 거고 사실은 그 시점에 저희가 이제 약간 1억 정도의 약간 현금이 이제 생기긴 해서 아파트를 살 생각이었어요. 저희가 그전엔 아파트를 살지 않고 이제 다가구 살다가 빌라 살다가 지금 이제 근데 지금 아파트 월세로 갔거든요. 그 돈을 저희가 지금 이제 건물을 산 거긴 한데 원래는 그 돈을 가지고 이제 풀 대출을 받아서 왜냐면 저희 이제 둘째가 나오면서 이제 신생아 특례가 가능하니까 이제 아파트를 사실은 그 타이밍에 알아보고 있었는데 엄청 혼란스럽긴 했어요. 이걸 그냥 깔고 앉고 현금 수입도 없이 그냥 가는 거냐 아니면 이 돈을 뭐 투자를 어디다 해야 되냐 아니면 아파트 갭을 사놓고 우리는 전세나 월세를 가야 되냐 뭐 진짜 주식을 해야 되냐 코인을 해야 되냐 막 저희가 갈팡질팡할 타이밍에 사실은 이제 컨설팅을 받은 거고 네. 저희 신랑의 표현에 비르면 저희 신랑이 이제 운전해서 그 주차장 들어간 입구까지 사기인데 제발 사기만 아니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고 주차장까지 들어갔고요. 네. 컨설팅이 끝나고 나왔을 때 우리 신랑이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기분이라고 했거든요. 자기가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뭔가가 이제 약간 눈이 띄인 거 생각지 못했던 거 사실 저희 신랑은 시부모님이 약간 부동산을 좀 많이 하신 편이었어요. 뭐 다가구로 이제 월세를 계속 받으시고 약간 그런 부분이었는데도 저보다는 저희 신랑이 부동산을 더 많이 알고 있었는데도 저희 신랑은 이렇게도 살 수 있고 이렇게도 뭔가 투자도 할 수 있고 신랑이 놓쳤던 부분들을 많이 알게 돼서 그냥 저희 신랑은 감겼던 눈이 띄었다라고 이제 그렇게 표현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앞으로 어떤 스텝을 밟고 예를 들면 저희가 지금은 개인 사업자로 시작을 하지만 지금은 법인으로 하지 않고 조그맣게 시작해서 그걸 추후에 어떻게 매도를 해서 차익이 생기면 그 다음에 법인으로 어떻게 가고 그 법인에 들어갔을 때 뭐 아이들을 이런 거 주주 만드는 것부터 해서 저희가 앞으로 가야 될 스텝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긴 했었어요. 그때는 솔직히 컨설팅에서는 뭐 이거 건물을 이걸 사고요 이걸 차익을 해서 이런 설명을 해주신 게 아니고 앞으로 저희가 향후 1, 2년 안에 어떤 거 그러니까 저희가 외도민을 하고 저희 신랑과 저의 직업을 보시고 저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스텝에 대한 걸 이제 설명을 해주신 건데 뭐 2, 3년 안에는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시고 그게 만약에 되시면 그 다음에 뭐 법인으로 넘어가서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약간 진짜 말 그대로 정말 컨설팅이었어요. 개인에게 맞춤형으로 그렇죠. 그냥 단순 건물 소개가 아닌 그렇죠. 스텝 바이 스텝으로 1년차, 2년차에 해야 될 거, 계획이 됐을 경우 3년차 해야 될 거, 그 다음에 해야 될 거 플랜을 쫙 짜주신 거네요. 네, 그렇죠. 한 10년 정도까지 저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계획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답을 주셨고 네. 저희는 이제 그걸 보고 그걸 기반 삼아서 이 스타트가 처음이 중요하다라고 해서 이제 신랑이랑 많이 고민을 했었던 거고 이제 다가구로 이제 호스텔 용도 변경을 하게 된 거죠. 컨설팅으로 이렇게 눈이 팍 떠졌고 눈이 떠진 걸로 계속 건물을 찾으시다가 계속 이제 브리핑해서 네. 그 중에서 가장 이상적인 건물 하나 잡으신 거잖아요. 네. 저희는 솔직히 영걸남님 만나고 저희 인생의 영걸남님 만나기 전과 후 이렇게 얘기하면 좀 사기 같은데 그거 어쩔 수 없어요. 진짜예요. 사실 저희가 이거 만약에 잘 돼서 진짜로 잘 돼서 차익이 생기고 이렇잖아요. 그럼 저희 진짜 영걸남님 얻고 다녀야 돼요. 사실은 저 이런 거 진짜 별로 하고 싶지 않은데 네. 제가 영걸남님한테 저희 진짜 너무 감사하다. 뭐 제가 도와드릴 거 있으면 다음엔 진짜 뭐든지 돕겠다 했던 한마디로 제가 여기 와서 앉아 있는 겁니다. 마지막 질문 네 번째 질문인데요. 컨설팅을 받고 건물을 사신 후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모든 게 실행을 해야 저는 이제 변화가 생긴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든지 해야 그거에 대한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아마 이런 영상을 찾아보시는 분들은 지금 아마 뭔가를 하고 싶고 준비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자기 자신을 믿고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뭔가 실행을 하시면 더 큰 변화가 있고 더 다른 세상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은 공부만 하시지 마시고, 저도 프로 수강러거든요. 일단 뭔가를 실행을 해보세요. 작은 거라도. 베팅할 수 있는, 이제 어쨌든 마음이 생긴 거는 그만큼의 자기 자신을 믿을 수 있는 지식이 어느 정도 쌓여야 된다고 생각은 하죠. 그렇게 해서 실행을 통해서 거기서 배우는 것들이 많이 있다. 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실행을 했을 경우에 더 큰 세상이 열리는 것 같다. 네, 시야가 넓어진다. 네, 그냥 앉아서 책만 보는 거랑은 정말 다른 것 같아요. 계약서도 어쨌든 직접 써봐야 아는 거고, 그렇죠. 대출도 받아봐야 아는 거고,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는다고, 네, 돈도 버는 놈이 버는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인터뷰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이제 저희는 여기까지 촬영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